안녕하세요. 이민수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사람은 참 다양하잖아요. 같은 사람이 없는데 뭐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키도 누군 작고 크고 하는데, 같은 사람이 진짜 없는데,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참 영업을 잘하는 감정평가사를 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뭐 나이도 뭐 젊으면 좋고, 영업 능력도 뛰어나고, 뭐 대인관계도 좋고, 회사에서 뭐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고, 감정평가 업계만의 인재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부합하진 않잖아요. 특히 포커스를 영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예전 회사의 대표님과 인터뷰했던 영상을 좀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평가사 공부할 때 우리 영업하려고 배울 네. 평가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세일즈는 한 글자도 없잖아요. 네. 금융공학은 있지만 군대에 붙으면 영업하라고 그러잖아. 네. 평가 잘하면 되지 뭐 평가사가 영업을 잘해. 영상을 보셨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와이프가 그 대표님 회사에 들어간 그 썰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와이프는 공채로 들어갔어요. 저는 뭐 와이프 소개로 들어갔지만, 와이프는 협회 게시판에 그 채용 공고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뭐 다운 거 없었고, 뭐 영업이나 이런 얘기 없었고, 평가 업무만 하는, 영업은 하지 않고 평가 업무 위주로 할 평가사를 모집한다고 하고, 조건은 뭐 연봉 1억, 처리만 해도 연봉 1억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는, 와이프는 출산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쉬고 나서 사실 뭐 영업을 하려면 뭐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은 벌어야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처리만 해도, 회사에서 처리만 해도 연봉 1억을 맞춰준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했죠. 뭐 선택지는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뭐 200명 정도 1년에 뽑는다고 하면 거기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합격했을 당시에도 저처럼 영업 생각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 자격증부터 합격해 놓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팩을 쌓아보자라는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실 영업도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스스로 그렇게 감정평가사가 돼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뭐 코칭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본인이 깨우쳐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렇게 되면 채용했지만 안 맞아서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회사, 처리를 많이 하면서 일을 배우면서 그제서야 그 자기가 영업을 할 때가 됐다 하면 이제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너그러운 회사랄까요? 그런 회사가 있긴 있거든요. 뭐 당장 영업을 해와서 매출 압박을 주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영업 시기를 좀 늦춰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이제 회사가 채용의 기준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채용 공고문을 좀 보시면 크게 뭐 어떻게 영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분, 처리만 할 수 있는 분, 처리만 할 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좋은 이야기로 좀 가득 찬, 우리 회사에 와서 뭐 열심히 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하고 뭐 신규 평가사 몇 명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다거든요. 차라리 저는 딱 명확하게 영업할 평가사 아니면 처리를 위주로 할 평가사,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신규로 들어오실 평가사님들이 얼마나 잘 자기의 성향에 맞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뭐 와이프 들어간 회사처럼 평가만 할 사람, 평가만 해도 괜찮으니까 지원할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채용 공고가 되면 좋잖아요. 큰 대형 법인이라고 하는 큰 법인은 그나마 소문이 들리니까,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파악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대형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양성을 인정해 준 게, 일단은 들어오면 그 기존의 선배들이 그 영업처, 거래처를 닦아놨을 거 아니에요. 워낙에 그때는 일도 많았고 해서 오히려 수습평가사를 뽑으면 가져온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주된 일이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를 하는 게 주된 일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그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영업을 하는 게 그때는 눈치가 보이긴 했는데 뭐 완전 막지는 않았고 그냥 살짝 눈치 보이는 정도? 주는 일도 해가면서 내 일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이 회사에서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처리를 위주로 하면서 몇 년을 보내다가 한 5년 차 되면은 이제 출자 심사라고 출자 심사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매출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그때 당시 선배들이 꽤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회사의 일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매출의 기준이 있으니까 당황했던 거죠. 근데 그 심사 기준에 회사 기여도라는 게 있었어요. 비록 영업을 못해서 매출을 채우진 못했지만 이 회사를 위해 처리한 거를 공로를 인정해서 출자를 시켜주겠다 해서 결국은 선배들은 웬만하면 다 출자가 결격 사유가 없지 않은 한은 다 출자를 해서 이사님이 됐. 그런 회사가 저는 나름 회사의 기여도도 생각해주는 역량에 따라 뭐 당장 영업을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다양성, 그 사람의 역량을 인정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준이 너무나 높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억, 2억 5천, 3억.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하면 너무 어렵겠죠. 너무 어렵고 물론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을 좀 눈치 보게 하거나 좀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법인이었겠지만 열심히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영업에 대한 약간 기준이 높다 하면 열심히 들어갔음에도 안 맞아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회사나 그 구성원이었던 평가사나 둘 다 서로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그 다양성의 인정이 당연히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업을 하느라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고 외부로 많이 다니겠죠. 근데 그렇다 보면 영업을 하면서 연락이 오면서 나는 이제 평가를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겠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겠냐 물어보면 아무래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나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감이 굉장히 좋고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편이다 하면 그런 평가사분들이 사무실에 있어주면 B라는 사람이 또 사무실에 있어주면 A라는 사람이 연락을 받아서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거 가격 좀 검토 좀 해줄 수 있냐 했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정말 타당한 가격을 내주면 그 거래처에서 이렇게 알겠다 진행해달라 바로 연락이 왔을 때 본 평가도 그 B라는 평가사가 착착 진행해서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좀 콜라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 평가를 잘하는 사람,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영업을 잘해서 나는 빨리 일 배우고 나가서 영업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감정평가사도 땄지만 영업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자신이 없어. 하면 힘든 걸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고 능력을 더 극대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회사가 인정을 하고 회사가 회사의 그 평가사를 맞추기보다는 각각의 평가사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이 있구나 장점이 A라는 평가사 B라는 평가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적재적소의 영업 아니면 평가 파트로 나눠서 배치를 하는 게 오히려 회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평가사를 회사에 맞추기보다는 회사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감정평가사 수험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시간 날 때마다 선배가 있으면 선배한테 뭐 나는 이런 성격인데 어떤 법인이 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으면 정말 좋고요. 아니면 학원을 다니실 거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면 강사님들이 계시죠. 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이런 업계의 법인의 타입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법인이 나한테 맞냐?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보 검색을 좀 미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취직이나 뭐 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는 법인을 빨리 찾아서 취업하고 이제 업계로 진출하시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한 이야기를 좀 소소하게나마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와주셔서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좀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들도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랑 이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